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책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할 거고요. 염색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증후군,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증후군, 요약 조금 하고 간단한 문제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세상의 별별 증후군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증후군들을 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고등학교 때 잠깐 배운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증후군들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먼저 염색체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염색체는 도대체 뭐고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염색체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분열을 해요. 근데 이 세포들이 분열을 할 때 우리의 DNA나 단백질들이 응축해 있는 X자 모양의 구조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X자 형태의 염색체를 길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 실같이 생긴 DNA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감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DNA가 히스톤을 감으면 우리는 그걸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 이런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모여서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은 염색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염색체가 사람의 몸속에는 46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가 나와 있는데 각 번호당 염색체가 2개씩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지금 염색체가 복제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를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자 혹은 여자라고 적혀있는 염색체를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해요. 남자는 XY의 염색체를 갖고요. 여자는 XX의 형태를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상염색체 44개와 성염색체 2개를 합치면 총 46개의 염색체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염색체에 대해 조금 알아봤으니까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증후군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이유도 명확하지도 않고 단일적이지도 않은 병적인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면 겉으로 뭐 보이지 않고 그런 증상들도 많은데, 이제 다음 사진을 보다시피 머리가 작게 태어나는 소두증, 이런 것도 증후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증후군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그러한 경우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증후군들을 조금씩 알아볼 텐데, 우선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증후군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후군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운 증후군의 환자의 염색체를 먼저 보실게요. 자,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이상하냐? 그러면 21번 염색체가 우리는 3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다운 증후군 환자들은 나머지는 다 정상이지만 이제 21번 염색체가 3개로 인해 생기는 증후군이에요. 이렇게 다운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특이한 외모로 태어날 수가 있고요. 지능이 일반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심장의 선천적인 기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운 증후군 이외에도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 사진을 보게 되면 다운 증후군을 유발하는 21번 염색체는 그대로 2개죠.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18번 염색체가 우리는 또 3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일 때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하고요. 에드워드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에는 심장 기형이 제일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 보통 아기가 태어날 때 체중보다
훨씬 적게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신장, 흔히 말하는 콩팥 같은 데도 기형이 생기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특이하게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염색체에 대한 증후군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성염색체에 의해 생기는 증후군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 이번에는 상염색체에는 문제가 없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염색체를 가만히 보면 Y염색체가 없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지금 여성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인데 X염색체를 보게 되면 두 개여야 되는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성인데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 증후군을 우리는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이러한 터너 증후군의 증상에는 월경을 하지 않거나 키가 아무리 커도 150cm를 넘지 못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여자한테만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다면 남자한테도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겠죠.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도 상염색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성염색체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Y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 봐서 이 사람은 남자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X염색체를 가만히 보면 한 개 가지고 있어야 될 X염색체가 지금 2개 가지고 있죠. 남자인데 성염색체가 지금 3개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증후군을 우리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이제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증후군이고요. 대표적인 증상에는 남자지만 여자들처럼 가슴이 나오는 증상, 또 발달과 언어에도 장애가 생기고 키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클 수 있는 이런 병이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증상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해드린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염색체 같은 경우에 DNA나 단백질들이 응축해 있는 X자 모양의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후군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또 단일하지 않은 병적인 모든 증상들을 말하는 말이고요. 이제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증후군들에 대해 한 4개 정도 알아봤는데 먼저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 또 터너 증후군은 X 염색체가 1개인 여성, 또 클라인펠터는 성염색체가 3개인 남성을 말하는 말이었어요. 자,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증후군 환자 A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보고 옳은 설명만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기억을 보시면 환자 A의 성별은 남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염색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남성의 성염색체는 XY고 여성의 성염색체는 XX예요. 근데 이 환자는 XX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환자의 성별은 남성이 아닌 여성.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을 보시게 되면 환자 A는 에드워드 증후군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예요. 근데 이 환자는 지금 18번 염색체가 3개가 아니라 21번 염색체가 3개예요. 따라서 이 환자는 에드워드 증후군이 아니라 다운 증후군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표현이고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시면 다음 염색체들은 복제가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복제된 염색체는 각각 번호에 2개의 염색체가 복제를 하여 X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각 번호의 염색체들이 복제되지 않고 한 가닥씩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염색체들은 아직 복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고요. 이로써 염색체 이상에 의해 생기는 증후군들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